여러분들은 현대사회의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지. 월급도 오르고 핸드폰도 주고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사회가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군대 또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죠. 국방 개혁을 통해 스마트폰도 사용할 수 있고 복무 기간도 단축되고, 또 최근 들어서는 두발 자유화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말 다 했지. 이렇게 군대에 선진병영이 정착하게 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병사들의 삶이 편해졌습니다. 이 선진병영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선진적인 병영을 하자, 그러니까 구타, 가혹행위, 욕설 등등의 부조리를 없애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자, 이런 건데, 부조리 없애는 거 아주 좋은 의도입니다. 강제로 끌려간 군대에서 욕먹고 사소한 거 잘못했다고 두드려 맞고 그럼 서럽잖아요. 또 이왕 군생활하는 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면 얼마나 좋아. 6.25 때 수통 쓰고 삐걱삐걱거리는 관물 때 누가 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활 환경도 개선되고 악폐습도 많이 사라져가려 하는 지금의 군대. 하지만 뭘 하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선진병영 문화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계급 사회인 군대에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인 2등병이 2등별로 불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문제가 고참을 밟고 일어서려는 하극상으로까지 번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2등병 다리가 1병 선임을 때려 다리를 부러뜨리는 하극상, 심지어 중령이 사령관의 권총으로서는 육군 역사상 최악의 하극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계급장 끼고 맞짱하면 됩니까? 군대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면 일어나는 일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내가 군생활한 것이 제일 빡세고 진짜 내 군생활이 제일 힘들었어,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솔직하게 어디로 나왔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군대에 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아니, 가장 혈기왕성할 20대 청춘을 군대에서 보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입맛이 싹 도는 일은 아니니까. 게다가 군대라는 집단 자체가 전국 팔도에서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진 남자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처음에는 서로 우위를 점하려는 남자들의 기싸움으로 시작되고, 불같은 사나이들이 함께 훈련받으면서 전우애가 생겨 끈끈하게 똘똘 뭉치기도 하면서 군대를 전역하는 마지막 날, 그간의 군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때, 전우의 두 눈이 붉어질 때면 함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 가슴 벅찬 군생활,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1급 비밀은 애국심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요즘 군대는 더 좋아졌는데 이참에 다시 재입대하시죠. 이렇게 밝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반응이신 것 같은 말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저는 이미 전역을 해서 가슴 한편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입대를 하라고 하면 저처럼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다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군대라는 게 한 번쯤은 다녀올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은 하지 못할 곳이다. 아니, 그렇다면 사나이의 가슴을 찡하게 올리는, 두 눈이 붉어질 정도로 벅찬 감동을 선사하는 곳이 군대라는 건데, 도대체 왜 재입대라는 말만 들으면 입에 거품을 무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냥 재입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진정한 애국자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군대랑은 다르게 최근 군대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영 문화의 개선, 즉 나이가 빠진 생활관들의 시설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장병들의 편의시설 및 스포츠 여가 등등의 질 좋은 삶을 보장받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아직까지 낙후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전 부모님 세대와는 달리 군 복무 환경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에서 추구하는 것도 선진적인 병영을 만들어 나가는 선진병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변할수록 우리 국군 또한 많은 부분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죠. 시설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생활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서도 큰 변화를 이끌어오는데요. 야, 이거 봐, 나 등이 좀 뭉쳐있는데 야, 마사지 좀 해봐. 마사지 말이십니까? 제가 마사지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임이 시키면 그냥 해야지. 왜 말에 털을 달아? 군대 많이 편해졌다 그치?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군생활 끝나네? 너 대가리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지? 아니 왜 토를 다냐니까요? 이렇게 선임이 후임에게 일방적으로 갈구는 부조리, 이 부조리라고 하는 악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에는 상병장 할 거 없이 후임들과 같이 일하고 청소하고 하는 역할 분담제라든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겪었을 때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원 수리함 등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위한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항상 뭔가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것이 탄생하면 그에 대한 리스크는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선진 병영 문화 또한 정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부조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국방 헬프콜이라든지 군인권 센터 같은 경우 진짜 잘 사용되면 얼마나 좋아요. 부조리도 막고 악패습도 막고 잘 활용한다면 더 좋은 병영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몇몇 인원들이 신고센터를 악용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장병들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면서 전우를 멀리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물론 사람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건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 신고센터의 신고 내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선임이 후임들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 무언가 시켜, 아니 군대에서 하는 일이 삽질하고 무거운 거 옮기는 게 일상이다 보니까 일손이 매번 부족한 건 당연한 건데, 후임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기가 싫은 거야. 선임들이 하던 일은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왜 후임들까지 불러서 일을 시키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 몇몇 프로 불편러들이 선임들이 자기들 괴롭힌다고 하면서 헬프콜에 그대로 찔러버리는 겁니다. 군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알죠? 결국 자기들도 선임이 될 거고, 이런 후임
선임들이 꼭 선임 돼서 일 다 안 하는 거. 잠깐만 릴렉스. 이렇게 선임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없는 잘못을 보고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간부들 입장에서도 좀 많이 불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들어온 건데 몇몇 병사들이 간부들 찔러봐. 그렇게 되면 군생활은 꼬이기 시작하고 진급도 안 돼. 욕은 욕대로 다 처먹어. 얼마나 손해입니까? 뭐만 하려고 하면 찌르고 뒤에서 욕하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2등병 1등병들이 지휘관 참모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까지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는 특히 군대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야구 좀 같이 하자.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임마 빨리 도와줘. 저 방금 사역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쉬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방금 사역 다녔어. 그냥 같이 좀 하자. 빨리 좀 도와줘. 제가 힘들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자꾸 저한테만 강요하시는 겁니까? 저도 하나입니다.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예, 계급장 띄고 한판 하시렵니까? 네, 바로 하극상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군대에서는 총살입니다. 총살.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군형법 제44조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로 상황별 처벌 수위를 기술하고 있죠. 이렇게 명령 불복종이나 상관을 모욕한다거나 후임이 고참을 꺾고 오르는 것을 넓은 범위에서 하극상이라고 하는데 이 하극상을 적용하는 범위가 조금 애매합니다. 군대는 상명 하복이 뚜렷한 계급 집단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작대기 하나 2등병부터 포스타 즉 대장까지의 계급이 존재하는데 병사들 관계에서는 하극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병사 중 분대장인 병사들에게는 적용이 되죠. 병사들에게는 지휘권이 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부사관이나 장교들은 모두 이 하극상 적용 대상이고 실제로 처벌받은 인원들도 간혹 뉴스에서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건 매우 진짜 극히 드문 일이죠. 아니 가만히 있는 고참에게 갑자기 반발심이 들어서 금밑발 빼고 모조리 다 씹어먹어줄게 이러진 않잖아요. 뭐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임이 후임을 겁나게 씹어서 선을 넘을 때나 인격적으로 아니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욕하는 특별한 상황에 벌어진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만약에 하극상이 벌어졌을 때 처벌은 얼마나 되는 거야? 아무래도 군대라는 집단이잖아요. 철저한 상명하복에 계급이 정해져 있는 곳이다 보니 처벌의 수위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형법 제44조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46조 3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48조 5년 이하의 징역, 군형법 제50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52조 1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 2 1년 이상의 징역, 군형법 제52조의 4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등등 하극상 처벌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하극상 사례를 살펴보면 1959년 2월 18일 오후 6시 당시 연천에 위치한 육군 28사단장 서정철 준장은 다음날 예정되어 있는 훈련을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게 바로 대대장인 정구헌 중령을 불러 훈련 상황을 지시하게 되죠. 아니 짬 높은 중령이나 대령도 아니고 스타야 스타. 까라면 까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이 정구헌 중령은 서정철 준장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장군님이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어지럽고 점심 나가서 먹을 것 같은 상황. 결국 서정철 준장은 감히 중령이 하면서 빡이 제대로 돌아버렸고 지휘봉으로 배를 쿡쿡 찌르기도 하고 얼굴에 죽방을 한 대 꽂아버립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대대장실에서 대기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후 서정철 준장이 대대장실로 향하게 되고 그 순간 장군이 들고 있던 권총에 장전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를 들은 정구헌 중령은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면서 다리를 후들후들 떨게 됩니다. 당시 장군들은 권총 사격을 할 때 장갑을 벗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대대장실로 들어온 서정철 준장이 장갑을 안 끼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서정철 준장은 대대장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렇게 정구헌 중령은 뒷걸음질 치면서 대대장실을 나가고 뒤를 이어 서정철 준장이 나오려는 순간 빵야 정구헌 중령은 서정철 준장이 자신에게 권총을 쏘려고 다가오는 줄로 착각해서 장전된 7발의 45 구경을 격발해버립니다. 결국 서정철 준장은 소리 한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이렇게 자신의 선거를 사살한 정구헌 중령. 이 사건은 군사재판으로 이어져 피해망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정구헌 중령은 사형 선고를 받아 34세의 나이로 총살됩니다. 오 진짜 상관한테 계기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병사간의 하극상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선후임 병사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 뭐 뜨거운 사나이들이 모인 공간에서 싸움이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시로 들게 되면 지난 2017년 1월 1병이 2등병을 인솔해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1병의 위치는 참 애매하잖아요. 2등병이 잘못하면 1병이 욕먹고 1병이 빠릿빠릿하지 못하면 그냥 욕먹고 아니 그냥 군생활이 제일 힘든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분위기가 바짝 든 1병과 2등병은 빠른 시간에 식당에 도착했죠. 근데 2등병이 목소리가 작네? 그럼 어떻게 해? 1병 입장에서는 나름 선임이니까 2등병의 교육을 열심히 해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여기서 1병이 말로 하지 않고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2등병의 옆구리와 팔꿈치를 손등으로 두세 번 때린 겁니다. 이후 2등병의 반응 넌 나에게 뭘 까물줘서 1병에게 맞은 2등병은 자신을 때려
기다리는 선임을 팔꿈치와 주먹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결국 다리 골절 등 전치 3주에 골절상을 입게 되죠. 그렇게 둘은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고 후임병이 선임병에게 800여만 원을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아니 아무리 병사들 상호간에 지시를 할 수 없다고 해도 후임이 선임을 이렇게까지 때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은 병사와 병사 사이뿐만 아니라 병사 요군 장교 사이에도 벌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때는 2020년 군 복무를 하고 있던 상병이 무려 중대장 즉 여군 대위를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병은 병력 통제가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 중대장과 대화를 하던 중 팔을 못 이겨서 야전사부로 중대장의 발을 하극상을 일으켰던 사건이죠. 결국 폭행을 당한 중대장은 전치 2주에 상해를 입고 타부대로 전치로 가게 되었고 하극상을 일으킨 상병은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게 무슨 일이야. 나 정말 우리나라 국방부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러면 서운한 거야. 물론 20대 청춘의 일부를 국방에 의무라는 명목하에 군대에 끌려간 거잖아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에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사회에서는 자유를 만끽하다가 군대라는 가장 폐쇄적인 집단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이해하지요. 그런데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닌 옆에 있는 선임도 후임도 동기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다 힘들죠. 다 고생하죠. 다 화나고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대는 군대잖아요. 엄연한 계급 사회이고 무력을 사용해 목표를 달성하는 몇 안 되는 집단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을 받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에 걸맞는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존중받을 자격 있는 군인으로 거듭나길 응원하겠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본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군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자 그럼 현재 복무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장병들이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